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12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오늘은요 정말 귀하시고 귀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달성군의 여전사 이진숙 달성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입에 잘 붙지 않는데 저는 방통위원장, 위원장님 하다가 또 이렇게 후보님으로 모시게 됐어요. 네.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여곡절 정말 많았습니다. 위원장이라고 또 불러주셨는데 예. 제대로 위원장 활동을 했던 게 몇 달이 되나 싶어요. 예. 기억하시다시피 제가 2024년 7월 31일에 취임을 했었는데 예. 변호사님 잘 기억하시죠? 이틀째 탄핵안이 그렇죠. 발의가 됐고 사흘째 이제 탄핵이 네.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통상 보면 헌법재판소에 넘어가서 6개월 안에 끝났네. 이 탄핵 판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관례인데 예. 제가 거의 뭐 6개월 다 채우고 지금 그렇죠. 기억에 173, 174일을 채웠으니까 뭐 3, 6, 18 거의 그렇죠. 6개월을 다 채우고 이제 직무에 예. 복귀하게 됐지 않습니까? 탄핵이 이제 그 탄핵안이 부결이 됐는데 네. 기각이 됐는데 참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면 제가 할 일도 많았고 네. 위원장으로서 할 일도 많았고 그렇죠. 했지만 또 그리고는 바로 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일 좀 하려고 하니까 그만 또 물러나라고 해서 예. 별걸 다 뒤졌죠. 뭐 다 뒤지고 경찰, 검찰, 공직자 윤리위원회 감사원까지 예. 동원해가지고 이제 저를 잘라내려고 했지만 그게 이제 안 됐습니다. 안 마음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디어라는 세 글자를 더하고 이진숙이라는 세 글자를 뺐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래서 제가 잘렸죠. 그렇죠. 그리고 잘렸다는 표현을 쓰셨지만 제가 볼 땐 저쪽이 이진숙을 무서워한다.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가셨는데 그거 얼마나 이 못된 사람들입니까? 계속해서 법인카드 되지도 않는 법인카드로 수사하고 탄핵하고 결국에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대구시장 쪽으로 이 준비를 좀 하셨었어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좀 국회로 왔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제가 이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도 예. 그 말씀을 드렸지만 박정희 정신 예. 또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이 나라를 예. 박정희 정신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하면 된다라고 대구 발전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더더군다나 이제 저한테 중요했던 것은 예. 지금 우리가 지방선거 와중에서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지만 그렇죠. 사실 대구 하면 또 TK 하면은 대한민국 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예. 뭐 보수의 성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보수의 그렇습니다. 심장, 자유민주주의의 성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번에 6.3 지방선거 이 기간에서도 드러났듯이 이게 보면 대구마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예, 흔들린다. 예. 쉽지 않다.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대구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심장인 대구를 지켜보고 싶다. 대구에서 할 일이 많다. 예. 빨간 자유민주주의의 심장을 예. 파란색으로 바꿀 수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제가 할 일이 많다고 출마를 하게 됐었는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당신 좀 국회 와서 좀 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다 됐습니다. 왜곡될 끝에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달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만나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아주 간곡하게 예. 박근혜 대통령님을 만나 뵙고 싶고 예. 제가 몇 차례 제가 그런 뜻을 주위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성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혹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한번 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면요. 지금 쭉 우리가 인생을 쭉 들어보니까요.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종군 기자로서 활동할 때도 참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참 변호사님께서 정확하게 제 인생을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참 그 전쟁의 연속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기자로서 전쟁 취재, 종군 네. 기자로서 91년 걸프전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예. 공통으로 아는 그 강요식 위원장님 예.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93년 상록수 부대가 PKO 활동으로 처음 다른 나라의 그 분쟁 지역에 파견이 됐을 때 소말리아에서 취재도 했었고 예. 또 2003년 이라크전, 전 뭐 동티모르, 예. 가자 이런 곳을 취재를 리비아, 시리아 이런 데를 취재를 했습니다만은 기자였을 때는 이제 종군 기자, 예. 전쟁 분쟁 지역 취재 기자로서 전쟁을 경험을 했었고 전쟁을 취재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는 판단이 국민 개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담 후세인에 대한 평가는 아랍 사람과 모슬렘들과 또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하는 평가가 다를 수는 있겠으나 네. 어떻든 본인이 1990년 8월 2일에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만약에 그때 1990년에 5살이었던 청년이 있었다고 하면 2003년 이라크 전쟁 때까지 이게 91년에 걸프전이니까 예. 12년이 지나면 17세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전쟁 후유증을 계속 겪었었기 때문에 그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했던 그 판단으로 어떻든 이게 완전히 인생이 정말 유년기, 그렇죠. 청소년기, 예. 청년기 한 사람뿐만이 아니죠. 그 개개 그렇죠. 국민의 예. 인생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정말 참 약탈당한다고 할까요? 납치당한다고 할까요? 다 빼앗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한 지도자의 판단이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예. 그런 생각을 했고 요즘도 그런 생각을 부쩍 많이 합니다. 요즘 더 요즘은 지도자의 판단이 그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나 네. 국민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나 그 생각을 했고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전쟁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 MBC에서의 제가 임원으로 있을 때 네. 민노총 언론노조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예. 그 전쟁에서 제가 이겼기 때문에 저는 민노총의 숙적입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그때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언론 특보가 됐는데 예. 언론 노조에서 이진숙 안 된다라고 예. 해서 일주일 만에 해촉을 당했거든요. 네. 그런 일이 있었고 민노총은 사실 뭐 민주당과 좌파 집단의 특성이 그렇습니다만 그들의 활동에 반대가 된다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일생을 손을 봐주거든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예.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장이 됐을 때도 네. 엄청나게 많은 반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었고 또 뭐 저는 뭐 민노총, 민주당, 또 뭐 MBC 이쪽을 한 그룹으로 봅니다만 그쪽에서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고 그런 점에서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탄핵도 틀에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이제 제가 세 번째 전쟁을 네. 치르고 있다. 선거 전쟁. 예, 선거 전쟁. 치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이 이렇게 전쟁 같은 삶일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 지도자의 판단이 국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지도자라고 하기도 싫은 바로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범죄에 대한 공소취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편에서는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마 배 변호사님 방송에서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네.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지 네. 못하는 것도 한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 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마구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을 하고 예.
그 중에서 한 사람의 같은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할 야.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법원은. 그러니까요. 예. 그게 예. 정말 일당 독재에서나 가능할 법한 그런 일들이 그렇죠. 벌어지고 있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공소 취소라고 하는 게 이게 제가 뭐 참 말씀을 드립니다만 짐의 죄를 짐이 사하노라 나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이거는 왕권 체제에서나 그렇죠. 가능한 거거든요.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짐은 곧 국가다. 그 뭐 루이 14세가 했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예. 뭐 미국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뭐 노킹스 그 운동이 있습니다만 예. 한국에서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왕권 국가가 아니다. 그렇죠. 왕거부. 왕거부. 이 운동을 벌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 No 좋습니다. kings, no kings in Korea. 예. 왕거부. 예. 이재명 왕거부. 예, 이거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좋습니다. 네. 지금 근데 더 이 실망하시는 부분들이 국민의힘 왜 이렇게 못 싸우냐. 이재명이 저러는데 국힘이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앞으로 국회에 가시게 되면 좀 다르게 싸우는 뭔가 전투력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뭐 싸운다고 하면 싸우는 거고요. 네. 이제 또 저는 이제 만약이라는 그런 질문에 답변을 하지는 않는데 저는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예. 때문에 마치 제가 국회의원이 다 된 것처럼 말씀을 드리고 네.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리 107명이라도 한 목소리를 내면 그 193명이든 예. 1930명이든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공소 취소의 이 터무니없는 그렇죠. 이 정말 불안당 같은 예. 이 시도, 예. 이 법안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예. 알려드리면 나머지 싸움은 국민들이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내라. 한 목소리를 진짜 좀 내서 지금 싸워야 되는 판입니다. 나머지 후보 좀 잘 들으시길 바라요. 이번에 나오셨으니까 달성군, 대구시 달성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민심은 대구 민심은 좀 약간 다르다면서요. 대구 사람, 달성 사람 이렇게 또 구분하기도 한다던데요. 예, 달성이 대구에 편입된 게 30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달성이 경상북도 달성군이었었고 이제 대구시 달성군이 된 게 30년 뭐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짧은 기간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수가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조금 구분하는 그런 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더더군다나 저는 이제 대구시장 선거를 준비를 하다가 사퇴를 하고 달성군으로 왔기 때문에 일부 달성 군민들께서는 유권자들께서는 이제 또 대구시장 선거에서 도와주었던 분들이 또 와서 일부는 와서 자원봉사로 도움을 주겠다라고 해서 온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달성에 와서 달성 군민들, 달성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면 달성 군민들 중심으로 캠프를 꾸려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그게 또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네. 제가 또 대구시장 선거에 나갔을 때도 또 서울에서 온 일부 분들이 있었을 때도 왜 서울 사람들이 와서 대구시장 그렇죠. 선거에 그렇죠. 운동을 하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달성 중심으로 달성 중심으로 달성을 달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달성에 대한 공약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건데요. 에너지, 물, 교육 정책 이렇게 세 가지로 대표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오늘 AI 포럼 뉴데일리가 주최하는 AI 포럼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 오셨더라고요. 네네. 예. 거기서 그 강의를 하신 분, 그 강사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 미래는 어차피 AI가 주도를 할 수밖에 없다.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주도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참 이거 참 주가 얘기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가는 좀 다릅니다만 어떻든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주도를 해서 이끌어가고 있고 전 세계 주가 기업들의 주가를 보더라도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만들어내게 될 것으로 보이는 이 AI 중심으로 주가가 이동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보면 근데 이 AI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정말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 안정적으로 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대구 주변에는 LNG 발전소 또 뭐 물론 경북에 있습니다만은 네. 울진과 또 그 어. 경주에는 원전도 있고요. 예. 그래서 또 산업단지 산단이 8개나 달성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산단들의 미래 산업을 유치를 해서 예.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물처럼 흐르게 하라. 예, 이렇게 해서 뭐 무슨 기업을 유치하겠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를 물처럼 흐르게 하면 공기처럼 흐르게 하면 기업들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예. 이렇게 해서 에너지 공약이 가장 먼저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구가 이전에 90년대 초반에 보면은 페놀 사태가 있어서 예. 물 문제로 크게 물 오염 문제로 크게 피해를 당했던 그렇죠.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전화 위복이 돼서 물 산업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물클이라는 게 있는데요. 물클. 이제 일종의 물 산업 단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워터 클러스터, 물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물과 관련된 산업 기지가 달성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걸 더더욱더 확대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보니까 반도체 클러스터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워터 클러스터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번에 이진수 예비 후보님 모시면서 알게 됐습니다. 예, 물 이거 하고요. 약간 보충해서 하면 물 이게 반도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마시는 물도 관련이 있지만 초순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반도체를 가공할 때 쓰는 물이 바로 초순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초순수까지 포함해서 물 관련 산업을 물 관련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집적돼 있는 곳이 바로 물 클러스터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요즘 뭐 대구 하면 일자리가 없다, 경제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청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 에너지와 물 관련 이 산업 확장 강화를 하게 되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수만 개 일자리가 창출이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젊은층 바로 이런 이 청년들 젊은층 또 일자리를 구하고 싶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께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뽑으면 이렇게 될 거다. 좀 이런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번째 사실 공약이 이 젊은층을 위한 공약인데요. 그렇군요. 이 달성군 자체가 도농 복합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분들이 이제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고령층이고요. 또 반면에 디지스트라든가 이 산단 중심으로는 굉장히 젊은 층, 젊은 엄마 아빠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일 걱정거리가 자녀 보육과 교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중학생들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명품 특히 이제 명품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데 제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교육도 이제 활성화가 되고 또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그럼 뭐 안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을 위해서는 이제 제가 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하긴 한데 고령층한테 가장 또 큰 걱정거리는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강 중요하죠. 지금도 이제 달성군 자체에서는 건강버스라고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것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온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진숙을 뽑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수치는요.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선거 긴장되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참 공천 파동도 겪기도 했었고 또 그 대구시의 시장 선거 관련해서는 이른바 뭐 민주당 그 바람이 일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대구까지 민주당에 내주면 정말 저는 대한민국은 끝장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울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서 이재명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이
권력을 견제를 하지 못하면 네. 저는 정말 우리가 인민민주주의로 가게 되나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서 이재명 권력을 견제를 만약에 하고 있는 그런 구도라고 하면 한번 또 대구도 한번 혼나봐라. 예를 예. 들면 그렇게 할 수도 수가 있겠지만 지금. 그렇지가 않고 지금 뭐 거의 마지막 남은 자유민주주의의 터가 TK 대구와 그렇죠. 경북이라고 한다면 예.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선거.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살리느냐 마느냐 최후의 보루의 한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진숙 예비후보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